본인들은 부정선거 잘 모를 때이죠. 그러니까 이를 곳이 CIA랑 FBI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국에서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CIA랑 FBI를 절차를 거치면서 막 문서 이것저것 막 적고 읽는 보러 합니다. 이거 제보로 받았으면 수사기관 어떡하죠? 수사를 하러 오겠죠?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름에 수사를 왔다고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CIA랑 FBI는 선거 개혁에 별로 관심 없었어요. 오히려 얘네들을 덜미를 잡고 애들이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잠깐 뒤로 다시 돌아볼게요. 이용하기로, 물론 부정선거의 증거는 어렵지 않게 확보했지만 이걸 굳이 밝혀내지 않아요. 왜? 본인들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트럼프를 낙선시키기 위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잡아내지 않고 오히려 선관위랑 딜을 해요. 그래서 선관위 플러스 반국가 세력들하고 딜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 야, 너희 반국가 세력들, 우리가 신고받은 4.15 부정선거 증거 덮어줄게. 대신 너네 우리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떨어뜨릴 거니까 그때 너네 협조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협조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국 선관위가 아무리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미국을 CIA나 FBI 제한 없이 했겠습니까? 어떻게 협박 없이 했겠습니까? 그냥 한국만 조작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음모처럼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가담했지만 여러분, 협박을 당해서 가담했든 자기 욕망을 위해서 가담했든 범죄는 범죄예요. 그거 절대 면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미 대선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미국은 주마다 선거법이 달라요. 그래서 모든 주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 건 아니었어요. 특히 공화당의 지지세가 강한 주는 세계 사례를 보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례를 참고하면서 부정선거 방지에 힘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공화당 스테이트들에서는 부정선거가 막히고 공화당 승리가 돼요. 근데 문제는 경합주인 7주죠. 대표적으로 있는 게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입니다. 발음 좋네. 여기서 어마무시한 부정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놀라우신 분들 아십니까? K보팅의 사기 방법이 뭐예요? 대표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부정표를 싹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집어넣었어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대표 95%까지 이겼단 말이에요. 투빅트 리그가 95%까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미국과 반국가 세력들이 딥스테이트는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행을 저지르면 대표를 중단해요. 실제로 대표가 다음날까지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민표를 만들어서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리고 추가로 만든 이민표를 쏟아부을 때 여러 나라가 개입하는데 그 결과가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글씨는 그냥 노란색만 보면 돼요. 대표 중단 후에 가짜 표를 쏟아부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DVD 가이드 때 이러죠. 이런 그래프가 자연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DVD 파냐라고 조롱을 했어요. 최고입니다. 자연사랑 지지자들이 이건 무슨 뜻이야? 트럼프 표는 하나도 안 나오고 바이든 표가 일방적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게 이 그래프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조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직접 개입까지 합니다. 싱크탱크 컨텐츠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오시나 본데요. 9.11 테러 기억하시죠? 네, 여러분 생각하면서 9.11 테러가 더 큰 테러일까요? 아니면 미국을 총테러 훔치는데 협조한 선거 테러가 더 큰 테러일까요? 선거 테러. 우리 대한민국은 그 선거 테러를 주저없이 했는 겁니다. 그 당시 가짜표를 쏟아붓는데, 가짜표를 실어 나르는데 협조한 항공사가 대한항공이고, 대한항공이 전세기를 제공해줬어요. 그 대한항공의 전세기 코드명이 있어요. HL8230. 여러분 따라하세요. HL8230. 8230. 그렇게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국제선거 카르텔의 몸통 중 하나
합류하게 됩니다. 박찬민 기자입니다. 몸통이에요, 대한민국이. 당연히 똑똑한 미국 공화당원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공화당원들의 민의를 반영한 사람들이 두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게 마이클인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원래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마이필로우라고 하는 가구를 파는 CEO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심에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면에 나선다. 그 밑에 있는 인물 세이제니 파워, 이분은 트럼프가 고용한 변호사인데 이분도 아주 격렬하게 싸워요. 이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치면 황교안, 민경훈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는 게 선한 사람만 있을 수 없겠죠?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이 배신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동훈과 같은 사람입니다. 심지어 직책도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윌리엄 바는 트럼프가 직접 추천한다고 트럼프가 가장 믿었던 직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윌리엄 바가 배신을 해요. 어떻게 배신하냐? 부정선거 의혹이 여러 군데서 터져서 수사에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덮어버립니다. 어허. 그래, 윌리엄 바 때문에 펜스도 같이 최후의 배신을 하게 됩니다. 펜스는 대한민국으로 치면 우리 김승복 아시죠? 김문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승복하면 안 될 것에 승복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인용을 해버립니다. 생긴 것도 닮았네 아주 그냥. 네, 제 참고로 게이라고 합니다. 불법 선거를 인용하면서 국회가 난리났습니다. 이에 반발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반발하고 주요 정보를 공개하려는 순간 미국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버튜브 찌릅니다. 영상 예. 영상이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안타까운 순간 영상을 틀어서 재생할 생각인데 잠시 틀어줄 수 있나요? 네, 들어줄 수 있습니다. My challenge today is not about the good people of Arizona. I will stand in recess until the call of the chair.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meeting in joint session. Verify the certificates and count the votes of the electors in several states, the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Look like law enforcement with their arms drawn, broke the glass in the United States Capitol, and now they're climbing through. 한국 인물에 비유한 설명이 좋네요. 저 속수무책이 아니라 경찰들이 안내를 하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유인을 한 다음에 경찰 출신 여자 그 가담자를 사격으로 사망을 시킵니다. 그 여자분이 뭐 이렇게 총기를 들고 반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미세먼지 중국 진짜. in the rotunda, and we're being instructed to each of us get gas masks. 저 퇴로가스가 퍼질 상황이 아니었죠. 다 경찰의 쇼입니다. 저거는 자기들끼리만 바빠요. 그 여자분 사망 이렇게 당시 미국인들은 이 걸어서 부정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올라가다가 국민 저항권을 그냥 총격으로 사망을 발동했으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경찰도 놀랍니다. 그 화면에서. 네, 결국 바이든이 당선되고 미국엔 비극이 시작됩니다. 앞에 연사회 때그 해준 TV에서 온갖 좌파 포퓰리즘을 설명했었죠. 그 곱하기 2배가 바이든 때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미국이어도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박근 미국 좌파 포퓰리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수영 선수인데 트랜스젠더예요. 원래 남자였다가 저 여자예요 해서 여자 경기 출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생식기 제거 수술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여자 경기에 출전을 해요. 그 결과 그 피지컬 차이 때문에 당당하지 않지 비겁하게 1위를 했답니다. 그렇게 스포츠의 질서가 무너져요. 두 번째,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은 수많은 성별을 정의한 그 표입니다. 아이,
제가 세본 바로는 거의 50개가 넘던데. 여러분, 성별은 2개밖에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LGBTQ에 찌들어진 한심한 인간들은 성별이 50개도 넘는다고 헛소리를 합니다. 왜 이래? 근데 저 헛소리가 합법화되고 공교육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저 어젠다를 통해서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피해자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충격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에서 공화당 지지자로 개몽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러우전이 터지죠. 여러분, 이 트럼프 시대는 러우전은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는데 바이든의 잠깐 이게 한심한 정책 화면이 때문에 내려갔어요. 러우전이 제가 일어나고 건드리면 러우전이 발발한 결과 뭐지? 유럽이 가난해지고 에너지 값이 오르고 온 세계가 파탄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문재인 때 백신 독재를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백신 독재를 아주 강력하게 실시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주마다의 권한도 강했기 때문에 공화당 주는 상대적으로 백신 독재가 덜했고, 그리고 공화당원 및 자유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미국인들은 절대 불의를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계 1위 국가를 건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이든 문제. 근데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닙니다. 트럼프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2번의 타격을 겪었습니다. 물론 인용되진 않았지만 기소되어 머그샷 촬영을 했습니다. 한때 계좌 동결이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졌고요. 잭 스미스 특검이 미친듯이 괴롭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왜? 바이든 시절에 정책들이 워낙 다 쓰레기였으니까, 질서가 계속 무너지니까 미국인들도 상식이 있으면 그리고 본능이 있다면 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트럼프의 명성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점점 높아져만 갔죠. 그래가지고 이거 부정선거만은 안 되겠다, 안전하게 정권을 유지하려면 트럼프를 재개화하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언제? 2024년 여름에 결심합니다. 그래서 대항마 트럼프를 대선전에 제거하기 위해 딥스테이트는 오랫동안 세뇌를 시킨 암살자를 트럼프를 보내서 저격을 하는데 조건이 너무도 좋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아요. 왜? 딥스테이트의 명을 받고 온 암살자였기 때문에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정홍천은 위치도 좋았어요. 트럼프가 너무 잘 보였어요. 딱 1초만 더 빨리 썼으면 확실히 죽었을 거예요. 근데 1초를 망설인 순간 트럼프가 고개를 휙 돌린 바람에 머리에 맞아야 할 총탄은 귀에만 맞고 귀에서 귀를 스치는 것에 끝났습니다. 즉 뭐다? 신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와. 간발의 차로 총알은 머리가 아닌 귀를 스쳤고, 근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인물인 겁니다.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담대하게 파이트를 외쳤습니다.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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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 여러분, 아무리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싸우자로 외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싸우자. 감사합니다. 화이팅.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김성월 씨, 앞으로 이 구호는 제 겁니다. 딥스 그림자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군장성들을 세운 정치인이 트럼프래요. 그렇게 오. 불사조처럼 살아남은 그래요? 트럼프는 예, 그 기세를 약간 이어나가 그 제2공화국의 2024 음모론에 미국이나 대선에 승리하고 갑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백악관을 복귀해야 돼요. 특집을 하면 되게 재밌을 것 비하인드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근데 저기 무려 대한민국의 박주현 변호사께서 조언을 그 조언을 따라 부방대 유천명을 조직했답니다. 싸우자 이기자. 이 부방대 회원은 일반인들이 아니요, 전부 변호사들, 그중 상당수가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환한 아들 때문에
야마가 돌 때려던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에게 올인을 합니다. 따라서 부방대 빵빵한 지원을 했죠. 총명이 준비가 된 저기 연원전에서 원래는 이겼는데 아예 압살을 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던 자원봉사자들이 것이죠. 엄청난 규모네요. 아까 해준 TV 보니까 유엔타를 박정하고 높아진 본투표율 때문에 하더라고요. 트루 빅토리가 성사돼버립니다. 아 지금 CPEC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일각에서는 전 CIA 의원인 패트릭 번인가? 자성하고 높아진 네, 그런 본투표 그분이 그 역해킹을 해서 해킹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미국의 행복은 한국의 비극입니다. 자, 앞에서 뭐라고 했죠? 대한민국은 국제선거 범죄 카르텔의 몸통이자 유엔타를 싱크탱크라고 했었죠? 누구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한민국이 개입한 덕분에 트랜스젠더 어젠다가 큰 창궐하고 아이들이 부모의 동의도 없이 성전환 수술을 해요. 러우전이 만발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백신 독자를 했어요. 그게 뭐 다 무슨 뭐 때문이다? 부정선거 때문이다. 이런 부정선거에 가담한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미국 국민이었다면, 여러분이 트럼프였다면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한민국은 가해 국가로서 그 색깔을 치는 순간이 다가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은 쓸쓸한 운명을 맞이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자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남자가 결단을 합니다. 드럼통 여러분 지금부터 그 결단을 한 전율의 순간을 저랑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덜미가 잡혀 있고 해주십시오. 북한에는 애새끼가 있고 친애하는 국민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적기가 가가지고 부정투표지를 실어 날르고 이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자유와 행복을 나타나고 있는 안녕하세요. 파렴치한 동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전준동까지 트럼프 깎아내린 이유 부정선거 성격을 두려워해서 전준동 위장우파입니다. 그렇죠. 이상경 선포단지 아니, 예전에 먹었습니다, 예전에. 장악했던 대원군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전산 서버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군이 저 선관위로 향한 대원군이 목적이 지난 지금 22대 국회의원 우리나라 선거에 어떤 상황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전 국방부 장관의 네. 주장과 일치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드디어 선거 나왔습니다. 연수원에서 잡힌 간첩들을 코드 99. 촬영한 CCTV 영상입니다. 코드 99. 네, 맞습니다. 근데 리버티브는 미국이 체포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개혁군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근데 뭐 그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선관위를 수사하고 선거연수원을 들이닥침으로써 반국가 세력이 이꼬로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 부정선거 어진다에 그렇죠. 동의하지 않는 정권이 있고 선을 그었죠. 국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한 게 비상계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 처절한 목소리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광화문. 광화문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국회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온 탓에 한 앵글에 다 담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앵글을 장소를 옮겨가면서 찍어야만이 비로소 모든 인원을 AI를 통해서 직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추산 결과 최소 300만에서 많게는 600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비상계엄의 진심에 감동한 국민들은 3일절에 우리는 부정선거 세력과 상관이 없다. 우린 반국가 세력과 상관없다. 우리는 피해자지 절대 동조하지 않았다. 우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와.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과 범죄 카르텔과의 철저히 분리했다는 걸 세계에 증명했고 육조일이 인지했습니다. 맞습니다. 비록 탄핵은 막지 못했습니다. 탄핵은 막지 못했지만 미국은 가해자 선관위와 추종자를 벌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미국의 심판 대상은 대한민국 전체에서
반국가 세력, 이재명 정권, 그리고 민주당, 국힘 이렇게 좁혀지도록 합니다. 물론 사법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 증거가 바로 25일 황교안 대표님을 집회에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마저 가해국의 국가다, 범죄 방관자라고 생각했으면 집회에 초대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집회에 초대했다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는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반국가 세력들을 적절하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까지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제 병가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계 중심 미국이고, 저 강대한 미국의 힘이 언제가 우리 애국 시민들 뒤에서 우리 안개해줄 것을 굳게 믿으며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최고.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석방하라! 윤 대통령! 석방하라! 직무복귀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복귀! 윤 대통령! 직무복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와! 리폼드 아로케인 안녕하세요. 네. 자유사랑님, 네, 오늘 리버가 아주 열정적으로 네, 연설 잘했네요. 멋있습니다, 아주. 그 집회 구 몇 번 외치고 가볼까 합니다. 네, 여기가 나가 집회죠, 나가. 예. 국회들 국회에서 나가. 예. 우리는 윤 어게인입니다. 예.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뭉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고 부정선거를 외치지 않는 세력들은 엔추파도 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사전 투표자 수와 이번에 주창민수 관련된 것도 부정선거 외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쎄함을 느끼고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아무리 말을 멋있게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티가 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예상은 맞습니다. YCS님 안녕하세요. 가짜는 방패.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질문 미군 장성들이 미군 장성들이 트럼프를 대통령 세운 거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저도 더 알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복귀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직무복귀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직무복귀 윤 어게인 윤 대통령 직무복귀 윤 어게인. 야, 윤 대통령 직무 복귀라는 이야기를 제가 메인 구호로 하는 이유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녕하세요. 세고에님 어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 리퍼블릭 오브 지금 코리아 부정선거를 혹시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정선거는 사실상 내전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선거라는 게 정치적 의사 결정 방법 중에서 가장 어디서 따로 얻는 게 아니라 직접 소스를 받을 수도 문제를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인데 보통은 정치적으로 뜻이 달라 입장이 갈릴 때 보통은 총과 칼 무력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대화를 하는 게 사이에서 보통입니다. 유명한 얘기예요. 출처는 분명히 밝히기 어렵다. 그래서 예, 선거에 역시 관련한 이런 부정 시기가 있을 때 그게 일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정확한 소스가 있으면 더 타협과 이상하죠.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무력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보통이고 그게 과거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시비가 있을 때 반드시 그 부정선거 문제에 관해서 원천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군요. 의혹을 저는 불식시키기 SNS를 안 해서 위해서 궁금했어요. 반드시 저는 철저하게 SNS를 거기에 하는데도 부정선거 궁금하네요.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게 원래 기본인데, 네, 우리나라는 대표님. 해명을 일단 원하는 주체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이 제도권 직무복귀를 정치인인데 하시고 없습니다. 개헌을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해결을 원하는 주체가 없는 재선이 되게 이유는 바꾼 다음에 애당초 아이 그러면 너무 늦어지나? 네. 제도권 전반이 하트님 안녕하세요. 부정선거의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로 제도권 많이 전체가, 들었습니다. 특히나 선출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심지어 트럼프 부정선거에 출생의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소문도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유명한 올라와서 장군의 아들인데 대한민국을 트럼프 장악하다 감옥으로 보니 입양됐다는 썰. 부정선거 그렇군요. 시비를 예. 아예 유관순이 처음부터 안녕하세요. 윤호계입니다. 없는 문제로 치부하는 현상이 아주 오랫동안 누적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가 너무나 만연한 나머지 애당초 부정선거 문제가 공론화될 기회 자체가 거세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가 없기 때문에, 또는 부정선거가 음모론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고,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전체가 다 거세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가 의견들이 틀려 실종한다면 달라서 그 문제지만 다음에는 내 문제가 의견은 아주 짱똥. 심각해지는 겁니다. 두창민 처음에 얘기했지만 정의원 부정선거, 선거라는 어떤 퍼포먼스 자체가 권력을 총각할, 짱똥은 피를 진짜 흘리지 않고 진짜 악의 축이구나. 이 신사적으로 주고받고 이양받기 위한 신사적인 방법의 하나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건데, 그 신사적인 방법의 전제가 공정한 선거를 전제로 합니다. 불공정을 넘어서 선거 사기, 부정선거 행위가 전제가 되면 애당초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부정선거가 자행되면 사실상 내전 상황에 돌입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내전에 돌입하지 않은 이유는 부정선거의 주체가 어느 쌍방 중에 일방이 아니고 내부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치 주체가 모두 잠식됐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비교하자면 양방 매칭을 한 겁니다. 어디가? 중국이 이 나라 선출직을 사실상 선거를 통해서 다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대장동 클럽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공중파에서 떠들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일반인 NPC들은 그런 말 잘 모를 겁니다. 대장동 클럽, 그 클럽에 가입하기 위한 가입금이 한 50억쯤 된다고 합니다. 대법관들, 양심과 신념을 단돈,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단돈 50억에 팔아먹고, 이 나라의 어떤 법관으로서, 최고 지위에 있는 법관으로서 양심과 신념은 50억이면 엿바꿔 먹는다고 하고, 그리고 애당초 사법시험 붙은 어떤 경로 자체가 불분명한 김일성 장학생들이 대단위로 김대중 정권 이후부터 이 나라 사법부를 아주 차근차근 오랫동안 장악한 나머지 사법부의 상당수가 김일성 장학생으로 채워져 현관이랑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상 김일성 장학생 판사들이 이 나라 선거 시스템의 최상단을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장악을 해왔기 때문에 사법부의 좌경화랑 선관위의 좌경화는 이미 같은 라인으로 진행이 되어 이미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의 선거는 이미 사실상 임명직으로 치러지는 상태이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호해서 누군가한테 투표를 해왔겠지만
사실상 아무 의미 없습니다. 원래 그 호밀밭의 파수꾼 모든 결과는 관련된 사실상 다 조작이 되었고 케네디 사전선거 그 시스템이라는 암살도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음모론이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예, 방식으로 빌 치러지는 빌 사전선거는 클린턴이 전 나와서 세계에 정말 사과를 했어요. 국제국가 아주 몇 나라 빼놓고 그래서 없는데 저기 미국에서는 음모론이라고 무시를 안 합니다. 무려 어느 순간 800만 표 이상의 가짜표를 대놓고 만들어 집어넣고 노태우에서 선거 박정희 결과를 다 변호사, 조작한다 유영진 하더라도 변호사도 부정선거 모든 백신 선거 발생 시스템을 투쟁에 참여하신 중앙선관이라는 단일 조직이 참여라기보다 외부 견제 장치 아무것도 없이 홀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선거는 개돼지들에 의해서 그 어떤 부정선거 시비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부정선거 결과가 그냥 사실상 묵인되고 넘어가서 이 나라 모든 선출직 권력이 사실상 중국이 낙점한 중국의 하수인들로 채워지게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아주 어마무시한 단어입니다. 선거에 불복을 하면 사실상 내전인 겁니다. 내전인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선거에 부정선거로 선출직 권력을 장악한 이 가짜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미 반국가 세력이니 확연해 비고 그들은 국민에 의해서 추출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잠식당한 여러분들의 인식이나 의식이 잠식당했으면 아마도 대구를 시작으로 결국 전국 중단화. 내란이라고 잘못된 오개념을 갖고 있었겠지만 애당초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내렸었고 이 부정선거를 대한민국에서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할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군 형법을 동원하는 비상적인 조치로 마셜로 계엄령을 발동하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할 수 있는 법체계는 유일하게 계엄령밖에 없었습니다. 군형법을 동원하여 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을 좀먹고 대한민국을 파괴할 반국가 세력을 해결할 방법은 군형법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령이었고 그 계엄령이 너무나 두려운 국회 반국가 세력은 이 계엄령을 지금 없애기 위해서 개헌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개헌에 관한 어젠다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지라도 그 설명은 다 가짜입니다. 실제 그들이 개헌을 통해 없애고자 하는 것은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삭제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삭제하려고 시도할 겁니다. 왜? 윤석열 같이 문제의 본질을 정말 직시해서 목숨 걸고 결단을 내린 또 다른 지도자가 등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거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각제 달랑 10만 표만 어디서 중국 공산당이 선관위를 통해 197세 할머니 수만 명을 때려박아 만들 수 있는 그 가짜 국회의원 사선, 5선, 6선쯤 힘먹은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중국의 사돈의 8촌 명의로 사업체 하나 만들어 뒷돈으로 사업체의 무슨 수익금으로 가장하여 사실상 수십 년 동안 뇌물받아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중국에 팔아먹은 내국노들입니다. 존경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아주 체계적으로 이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은 내국노들입니다. 민주당, 국힘당 너나 할 거 없이 소위 안미 강중이라고 하는 그 당시 친중 사주에 빌붙어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여러분들의 권리, 대한민국 국부 수십 년 동안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대한민국의 기업 자산들 전체를 다 중국에 팔아먹은 내국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국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일신영달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부정선거 시스템의 조력을 그간에 수십 년 동안 받아온 자들이
윤 대통령의 등판을 정말 경악할 정도로 두려워했던 겁니다. 중간과정 전부 다 생략하고 검찰총장 하다가 바로 옷 벗고 선출직 최고 권력인 대통령으로 직행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 대통령의 윤석열의 의중을 사전에 파악할 겨를도 없었고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계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두렵게 바라보다가 윤 대통령이 어느 기자에서 인터뷰에서인가 나는 중국 시진핑과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대놓고 선포를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은 이미 그때 알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시스템을 아예 드러내려고 작정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검사였습니다. 30년 가까이 범죄자 처단하는 일만 했던 윤 대통령은 마지막 소명으로 대통령직을 걸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가장 커다란 정치 범죄,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박살내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원천을 수사해서 작사를 내려고 마음 먹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눈치챈 중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사전선거 조작을 통해 윤 대통령 세력이 국회에 입성하는 것을 아예 다 거세시키고 사실상 탄핵은 2024년도 4월 10일날 완성이 된 상태였습니다. 계엄이 사실상 마지막 탈출구였고 탄핵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결정난 상황이니 탄핵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이었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탄핵되느냐만 남아있을 뿐이었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을 계엄을 통해 내린 거고 그 계엄의 명분으로 부정선거 척결을 들어서 이 반국가 세력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불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이 반국가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득달같이 국회에 난입하여 계엄을 해제 의결했고 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의장 우원식이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저버리고 한번 기각당한 사안을 2번, 3번 계속 올려 결국은 계엄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래요?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핵이 통과되는 그 즉시 직무 정지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괴랄한 탄핵 시스템을 철저하게 이 반국가 세력들은 악용하였고 그 계엄 시스템은 애당초 반국가 세력 친중 친북 간첩들이 87 헌법에 애당초 설계해 집어넣은 겁니다. 그 시한폭탄이 2번 터졌고 이번에 혹시나 한번 이재명이 탄핵되면서 터진다면 이제 대통령 제도라는 체제를 청산하여 아예 친중 내각제로 넘어가는 개헌을 이번 6월 지방선거와 같이 패키지로 아마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제도에 관한 피로감을 단기간에 증폭시켜 우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통령 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만들어 그걸 동력 삼아 대통령 제도를 폐지하고 친중 의원 내각제로 넘어가는 게 목표일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없습니다. 왜? 어찌됐든 저찌됐든 민주당이나 국힘당 같은 기존 거대 정당의 애당초 아스팔트가 되었던 제도권 또는 그 제도권 주의를 불붙어 먹는 그 곁다리 세력이든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유형의 얘기는 아마도 지나가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제도를 회의감들도 만들어 친중 내각제로 넘어가는 수순입니다. 내각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개헌 권한이 거세된 정치 제도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민주당, 국힘당, 양당을 전부 다 부정선거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와중에 이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인 계엄령을 거세하기 위해 아예 제도를 청산하려고 하는 게 지금 개헌안의 본질입니다. 국힘당이니 민주당이니 아무 의미 없고, 그들은 각자 정해진 지역구에서 편하게 바람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저 달달한 국회의원으로서 특권만 빨아먹으며 이 나라를 사실상 체계적으로 중국에 팔아먹는 일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고자 하는 것 뿐입니다. 카르텔인데 그 카르텔의 정체가 1600명 표 이상의 진공이 키우는 어마어마한 국민의 애완견들이죠. 지지를 얻어서 탄생하는 대통령 권력은 쉽사리 국민을 배신하기가 어렵지만 달랑 10만 표 남짓 가짜표 197세 할머니 수만 명을 투입하여 만든 가짜 국회의원 금태찌는 얼마든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왕서방 있잖아요. 국민의 이익을 똥개당에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저기 소속해 배신을 있고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낄 중국 필요가 대사로 없는 갔던 의원 대각제야말로 지금 이 민주당과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친중 국회의원들의 꿈의 정치 제도입니다. 그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영세가 가가지고 내셔널 어셈블리 중공한테 go away 충성하면서 꺼져라. 그 이게 우리의 저기 뭐야, 주장이고 대통령 탄핵 미국의 빌미도 만들고 Make America 20억 Great 투자한 Again 마가 진영과 마찬가지 운동을 사업이 실패하면서 한국에서 200억 나가 원을 환급을 무브먼트를 받고요.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주장은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권성동하고 반국가 세력의 권영세랑 공산인 아주 짝짝꿍으로 나라를 처단하고 말아먹는데 아주 큰일을 대한민국의 했습니다. 정통성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권성동은 지금 윤 이제 깜빵에 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계엄령을 통해 근데 깜빵에 이루고자 가 있는 하는 이유가 그 과업을 옥계항으로 들어온 도와주는 2톤 게 마약 저희 그거 구구먼트의 제대로 처리를 목적입니다. 하지 못한 과실로 윤 밉보여가지고 지금 부가 깜빵에 가 있다고 여러 보시면 가지 됩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예, 김민수 권영세. 최고위원의 팬이 안녕하세요. 그 해석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김민수 씨 당신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고 두창민수. 윤어게인은 말 그대로 윤 대통령 직무 포기입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손에 피를 많이 묻혀야 되는 일입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처단한다고 하는 게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골로 보내는 친중 안녕하세요. 내국노들을 윤호계. 하나하나 다 처단하는 게 윤 대통령이 고성 나왔어요, 선포하신 권성동? 계엄령의 본래 의도입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수많은 관련자, 당사자들을 다 군형법에 의해 처형을 내려야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작업입니다. 누가 그걸 할 겁니까? 어느 누가? 사법부랑 선관이랑 국회가 한 몸인데 어느 누가 그 과업을 이룰 겁니까? 어떤 선출직이 그 과업을 할 겁니까? 못합니다. 장동혁 씨가 대통령이 돼서 계엄령 발동해요. 부정선거 카르텔 전체를 다 처단할 겁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미 목숨 걸고 선언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과업을 이루는 게 그나마 가장 피를 덜 보고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온전히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분이 나타나서 하는 거는 윤 대통령처럼 확실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애당초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문제인 것처럼 부정선거 그걸 뚫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손에 피를 묻히는 결단을 내린다는 게 애당초 정치적으로 쉽지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안다면 동의할 거라 생각하는 바는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선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작정한 그분이 다시 원상 복귀하는 겁니다. 직무 복귀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요쪽 진영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구호 마지막으로 몇 번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르코 윤 대통령 보이스. 직무 복귀. 윤. 오케이.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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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복귀. 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나 그 방송을 통해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자면, 이 나가 무브먼트에 공돌이 참여하고 안녕하세요. 싶은 네. 어떤 개인이든 또는 유튜버든 괜찮습니다. 톡방하라, 연사로 톡방하라, 쓰시는 예. 거 언제든 빨리 자유의 환영입니다. 몸이 되셔야 되는데. 하지만 딱 하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부정선거 척결 또는 뭐 부정선거 규명 이런 거 다 좋은데, 일단 그걸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해야 된다는 이 딱 하나의 전제만 동의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 윤 어게인을 윤 대통령 정신이 뭐 자유민주주의 계승이니 이런 막연하고 현학적이고 철학적이고 하지 마시고 단순 명쾌합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하여 그분이 하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전제를 해주신다면 어느 누구든 환영합니다.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아쉬우니까 국가 4절 대창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파이팅! 윤호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윤카 복귀는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때 주재된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때에서 민주당을 해체시키고 차기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장딸 코인 물방울 수상합니다. 코인 물방울.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금빛님 안녕하세요. 그라운드 C에게 넘어간 박준영, 심재원, 김민수 합쳐서 국힘으로 넘어간. 아 그래요? 그라운드 C한테 넘어갔다고요? 예, 제가 요거에 대한 정보는 좀 없어서. 잠깐만. 따뜻한 말 먹고 목 좀 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이 쉬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때처럼 뭐 2주 전에 그때 무슨 뭐 보스인가 저거 가셨어요? 네, 맞아. 보스의 그 사람 누구야? 보스? 아니, 보스에 따로 떨어져 있는 다른 분 있어요. 네. 잠깐만요. 가끔 예. 유승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우리 애국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아유, 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예, 오늘 어떻게 나오셨나요? 여기 어떻게 나오신 건가요? 뭐 하는 거 아는데 예, 뭐 재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오다가 예. 어떤 분이 연락 주셔가지고 바로 뛰어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애국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님이십니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예. 그 예전에 거의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부정선거 관련된 회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선관위랑 엄청나게 싸운 정과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 여기서 매번 같이 집회했잖아요. 예. 우리가요, 저는 싸울 줄 몰랐거든요. 이분 때문에 제가 이분에서 싸우게 됐어요. 이분은 진짜 우리한테 이게 은인이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 길을 갈 수 있게끔 잘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 맞습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진짜 여기 우리 집회 여기 했을 때도 이분이 제일 잘 쓰셨어요. 주소도 자주 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진짜 모든 데 하는 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너무 잘 써요. 항상 그래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잘 써요. 네, 맞아요. 사실은 2000년도에는 저기 경찰들이 2020년도 당시에는 경찰들이 굉장히 시민들을 탄압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시민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 계신 유승수 변호사님 매주 나오셔가지고 경찰들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경고하고 싸우고 그런 덕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맞아. 예. 잘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가요. 전 기억이 안 나와요. 큰일 났어. 아니 진짜 있잖아요. 때 이때 되면은 딱 해가지고 아들만 넷이에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서 딱 해가지고 막 내두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네가 걷질 못하게 한 거예요. 막고. 맞아요. 예. 근데 이 변호사님이 나 이거 막 저거 하니까 우리는 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렇죠. 진짜 우리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개를 당시에는 정말로 경찰들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거 다 들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는요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얘 이렇게 하고 얘 이렇게 했어요. 근데 네. 이분이 계셔서 진짜 우리 대법원에서 있잖아요. 제가 매일 가서 4년 5년 동안 있잖아요. 대법원 매일 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딱 오셔가지고 막 진취적으로 싸우시는 거야. 야 저렇게 멋있는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야 저런 분은 진짜 아니 국회로 가야 돼 진짜. 맞습니다. 저도 국회로 가야 돼. 국회. 예, 국회로 보내야 될 변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예. 차라리 국회로 가셔야 돼. 이 정도로 예. 진실 싸우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진실한 사람.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가는데 이렇게 따지는 거 있잖아요. 전 지금 이제 이 국가인권이나 뭐 이런 데서 다 가거든요. 왜?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가는데 진실이 있는 데 가지. 제가 항상 그래요. 이 가는 길이 그냥 저거 한 데는 하나도 안 가요. 그리고 내가 이 역사든 뭐든 감사합니다. 올바른 예, 길이 감사합니다. 있으면 가요. 진짜 체크해가지고 감사해요. 예. 그러면 유승수 변호사님 파이팅 한번 외쳐주십시오. 화면 오셔가지고. 예. 적결. 예. 윤 어게인 한번 외쳐주세요. 윤 어게인. 네, 감사합니다. 윤 어게인. 옛날에 김명수가 대법관이었어요. 대법원장. 예. 제일 잘 썼어요. 맞아요. 그때도 막 내가 철철철했어요. 문재인한테 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죠. 막 선대역이 끌어냈잖아. 맞아요. 진짜 할말 다 아니까 막. 사실은 제가 경찰들하고 싸우는 방법을 배운 스승입니다. 네. 경찰들하고 싸울 때 흥분하지 않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저렇게 주장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은 경찰이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시민들도 경찰에게 항의할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마운 변호사님이에요. 예. 이거 알렉스. 이거 알렉스.
채널 이름이 뭐죠? 리버티브. 뭐 상님 뭐 가실 거예요? 근데 그뭐 식당 그뭐 지하로 가는데 오늘 안 가요? 그 저기 뭐야, 어떤 분들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경찰만 보면 달려드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이라는 조직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점수가 뭐 높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점수도 높으면 더 좋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경찰이라는 조직은 애국심이 가장 우선시 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하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약간 점수가 안 되더라도 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진짜로 저 유승수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것도 매주 이제 토요일하고 그때 나와가지고 우리 블랙시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의 부당한 그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시민을 보호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인천 연수구 쪽에서 그 경찰들이 이제 그때 부정선거 감시하는 사람들을 엮어서 자기네 공적을 세우려고 그럴 때 제가 그동안 이제 너무 그냥 도움만 받은 것 같아서 정식으로 이제 수임을 뭐라 그래야 되지? 변호 활동을 요청을 했고요. 유승수 변호사님이 이제 그걸 수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들을 좀 해주시는구나. 경찰은 좋아하시죠? 공안을 싫어하는 것뿐이라고 봐요. 예, 맞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하면 국민으로서 국민 주권 내세워야죠. 국민만 당하고 살면 너무 억울합니다. 자히어 포유님, 부정선거 재판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님이 말과 다르게 협조한 거 잘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말과 다르게 협조 같은 거 잘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 대표님하고는 부정선거 재판 과정에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민경욱 대표랑 같이 들어갔겠죠. 네, 여기서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금빛님 질문의 답이요? 근데 묻는 분도 이상하고 답하는 분도 이상하고, 제가 금빛님하고 자이로님은 서로 앞으로 얘기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황교안 대표님을 오근호 유승수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러게요. 근데 유승수 변호사는 황교안 대표를 싫어하진 않는데, 우리 옥형이 잘살자님 감사합니다. 유승수 변호사 일단 관찰 중이라고요. MNBVC님. 유승수 변호사도 황교안 대표님을 이렇게 많이 까나요? 강남역 간지 100만 년은 된 것 같은데 많이 변했네. 그러게요. 여기도 이제 계속 변화 중입니다. 변화 중이고, 그거는 저도 한번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황교안 대표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근호 대표인데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황교안이 윤석열이다. 황규맨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파장이 커질 수가 있으니까 대답하고 문의하실 때 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으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홍대는 언제 또 내일 저기 뭐야 그 자유대학이 홍대에서 시위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 참여할 생각입니다. 내일 뵐 수 있으면은 많은 분들 뵀으면 좋겠고요. 이 자유대학하고 자혁 사태로 인해서 이제 나 다 귀찮다 그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선거 관련 무슨 재판에서 오해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에잉?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유로퍼님 그거 아니에요. 진짜 옥 대표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디서 들었대요. 황교안 대표가 저기 뭐야 가두리다 이걸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그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뚜렷한 근거를 못 대시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왜 그러시지 진짜. 아이고. 황교안 대표님만큼만 해라. 쌍칼님 안녕하세요. 쌍칼님. 황 대표님 미국 가서 좋은 말씀 하시던데 채팅방에서 소문이 만들어지겠네요. 여기서 지금 자유루포님이 지금 연속으로 이상한 대답들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근거도 없고 우파에 도움도 안 되고 이상한 답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황교안 대표님 까는 사람들 좌파. 황교안 대표님만큼 제가 2020년도부터 쭉 관련된 거 꾸준히 방송 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셨잖아요. 진격의 변호사들 채널에서 방송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송을 들으셨잖아요. 저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승수 변호사가 그 매주 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2번씩 회의를 한 적도 있고요. 적어도 2주에 한 번, 1주에 한 번씩 그 성관이 대응을 위해서 회의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접니다. 물론 이제 거기 당일날 인천 연수구 대법 그 대법관들이 와가지고 재판한 거, 민경욱 대표님 재판하는데 들어간 개발자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신 그 개발자분이 들어가긴 했지만 이 변호사들이 그 중앙선관위 전산팀하고 상대하기에는 약간 변호사들이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그램 짜거나 아니면 전산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서포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그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오해인지 뭔지 그거는 아주 나중에 갑자기 옥 대표님이 주장하기 시작한 거지 별다른 근거가 없어요. 옥 대표는 안 까는 사람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래요? 옥 대표님 박 대통령님 욕도 해요? 이런 자작하카니 안녕하세요. 한국인님 그렇게 잘난 분이 왜 부정선거 해결을 못하나요? 곰돌이님 환경 까는 애들 보면 안칠라 쪽이던데 안칠라 개뿔 하는 것도 없는 게 까기만 함. 저는 또 옥 대표님이 그냥 전방위로 우파들을 까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님 욕을 하는지는 또 오늘 처음 듣네요. 그러게요.
아니 뭐 저기 사람마다 좀 스타일이 달라서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 황교안 대표님도 잘하고 계시고 또 자혁 자체도 활동을 잘하고 있고, 글쎄요 뭐 저는 좀 옥 대표님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도 사실은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그분 아이디도 자히르 for you? 이분은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매주 같이 회의를 하던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당시에는 저기 뭐야 황교안 대표님에 대한 어떤 그 뭐 의제 안 넣어준다, 그 다음에 시계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오케이. 옥 대표님이 참 안타깝죠. 저도 약간 좀 이해가 불가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젊은 시각님, 젊은 시각이요. 이 젊은 시각 이 아저씨도 약간 좀 왔다리 갔다리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황 대표님에 대해서 칭찬했다니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옥 대표님은 사실은 살짝, 옥 대표님 외에는 약간 좀 다 기준 미달입니다. 저도 옥 대표님 앞에 가면 기준 미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저희 채널에서 얘기할 만한 사항은 아니고, 어쨌거나 그분도 지금까지 부정선거 관련해서 공이 있으니까, 젊은 시각 구치. 그렇죠. 그쪽은 완벽하게 국힘 지지인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님 관련 억가의 주차 대부분이 그래요. 젊은 시각도 국진파, 거기도 엔추던데 와리가리 어장관리주의인가 보네요. 제가 봐도 약간 좀 와리가리 하는 게 있습니다. 끝장 TV도 그 끝장 아주머니는 저 되게 괘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끝장은 진짜 조심해야 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전 처음에 저를 좌파로 모른 게 그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생각을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봐도 그 사람은 약간 그 신규 유튜버들을 좌파로 몰아서 매장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것 같아요. 진님 바로 구치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약간 와리가리 하는 거 보고서는 이제 관심을 껐는데, 진실도 많이 있습니다. 진실도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우리 우파들 까는 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김철봉 지지 아줌마, 그 아줌마는 이상해요. 진짜로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끝장 아줌마. 끝장 TV 김문수 지지. 참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어. 그러면 저도 일단 요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다시 킬 수 있으면 키겠는데, 내일은 저기 뭐야 상수역 쪽에서 저번에 출발했던 위치에서 자유대학이 보스와 연합을 해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나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괜히 자유대학이랑 자혁이랑 그런 일로 오해가 좀 없으셨으면 하고, 지금 자유대학이 사대문 안에서 특히 그 명동 근처에서 이제 잠깨 붙게 그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잠깨 붙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대문 경찰서, 그다음에 종로 경찰서,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야? 뭐 서울 중앙청인가? 그쪽에서 자유대학 이제 거기에서 그쪽 관할인데, 남대문 경찰서 쪽에서 지금 거기 진급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자유대학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자유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는 게,
거기 진급자들이 자유대학 이쪽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럽니다. 참 진급이 뭔지. 야이씨, 니네 진급 때문에 지금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다 이 새끼들아. 아유. 강남역 집회 있네요. 예. 에스프레소님 안녕하세요. 북진 지지하면서 장북송 부르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이렇게 그쪽 안에도 파가 있고. 예. 엔젤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방송을 한다고요? 그거는 할지 말지는 모르는데 또 한다고요? 예. 이게 저기 뭐야, 방송을 할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우리 저기 스페노님 때문에 방송을 아예 없는 걸로. 예. 오늘 12시 5분에 황교안 대표님 연설. 예, 요거는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오픈 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스카이님도 계시고 오픈 스카이님도 계시구나. 예. 그 어쨌거나 경찰들 중에서 그 진급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자유대학을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내일 신촌 쪽, 저기 홍대 쪽, 예, 집회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예. 아직 제가 저녁을 안 먹은 관계로, 예, 저도 이제 좀 밥을 먹으러 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제 대학교 생활 대부분을 보냈던 이 강남역. 그리고 여기 토마토. 여기가 빠시아 자리죠. 빠시아. 예, 이 빠시아가 규모는 작아도 매일 저녁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보던 연예인이 나오고, 예, 그런 곳입니다. 예, 굉장히 그 강남역에서 전설적인 그 나이트가 있던 곳입니다. 이쪽이. 김유민님 안녕하세요. 정학인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모두 윤 어게인이고요. 예, 우리는 윤 어게인으로 뭉치고 그 부정선거를 외쳐야 됩니다. 부정선거를 외치지 않고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적입니다. 불금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민이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표님, 박주현 변호사님 중요한 일정 중이시죠. 예, 두 분이 부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하고요. 미국에서 그 CPEC에서 하는 말들은 미리 다 이런 얘기를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 다 허용을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PEC에서 윤석열 대통령님 관련된 발언과 그 부정선거, 그리고 우리나라 부정선거에는 중국이 관련돼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다 사전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로 좀 큰 거 한번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불금 되시고 편한 밤 되셨으면 합니다. 스페너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